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회계기간이 2017년도죠. 그죠? 자, 3월 3일 문제 보면, 자,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산취득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당사는 국고보조금 1억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30%는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70%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우리가 상환 의무가 조건부 상환이든 뭐든 상환 의무 없는 게 아닌 나머지는 다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일단 그럼 30%면 3천만 원은 차입금인데 3년 거치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고, 70%는 상환 의무 부담 안 하니까 보통 예금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3월 3일 날 우린 차변에 보통 예금에 1억 원이 들어왔는데 대변에 우리는 상환 의무가 있는 장기 차입금, 얘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거고 30%니까 3천만 원이고, 대변에 국고보조금 보통 예금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거는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당연히 차입금이니까 거래처 쓰셨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다음 두 번째 3월 12일 주식회사 서초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대금 중 일부를 지난 2월 15일 주식회사 반포에서 수취한 받으러온 12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 결제하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사는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51번 과세 매입이고, 그리고 우리 받으러옴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네요. 자, 문제 좋은데?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 3월 12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원재료 산 거 2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초,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 혼합. 자, 원재료 산 거고 대변에 받을 어음, 얘는 반포, 금액은 120만 원,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다음 3월 14일 제품을 모닝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고 총 신고 가격은 38,000달러, 결제 금액은 4만 달러. 자, 여기서 FOB CIF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제 금액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럼 4만 달러로 해서 달러당 1,200원으로, 우리 직수출이니까 16 수출이고 2개월 후에 수령하니까 제품이라서 외상 매출금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날짜가 3월 14일자로 해서 16 수출이고 제품이고 4만 달러가 1,200원, 그럼 4,80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거래처는 모닝사고 영세일 구분은 직수출이고 분계는 외상으로 처리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3월 15일 2016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만 원 현금 배당 결의하였다. 당사는 이익준비금이 법정 자본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 10% 최소 적립하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일반 전표 3월 15일 날 우리 대변에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결의한 거잖아. 그죠?
대면에 이익준비금이 100만 원이고 이 돈은 2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거고. 자, 이렇게 분개하면 끝이죠. 자, 다음 이제 2번.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분개는 생략하고 2017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4월 8일 날 용선무역에 제품 2,400만 원을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4월 30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송하였다. 또 5월 3일 강무통상으로부터 발급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800만 원을 매출하고 제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5월 10일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자,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 자, 지금 이날 작성일자가 이 날짜인 거고 이걸 이때까지 보내줬다는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럼 이 날짜에 메인 매출 전표에 먼저 가서 사실 분개를 하면 풀릴 수 있는데 분개 안 하니까 못 불러와요. 자, 그럼 다음 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첫 번째 거 2,400만 원의 용선무역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자, 이렇게만 쓰고 다음 5월 3일 그래서 12번 매출 영세 그리고 제품이고 금액은 800만 원의 영원 강무 통상이고 전자이어 영세율 구분은 3번. 자, 이렇게 두 개 입력하고 다음 부속 서류에 가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에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거는 구매 확인서고 서류번호 11111111 발급일은 2017년 4월 20일 거래처는 용선무역 금액은 2,400만 원이고 다음은 내국신용장 이거 맞네. 위에 그 1 하나 더 쓴 것 같아 그럼. 그죠? 나 8개 썼어. 자, 2017년 5월 1일 날 발급받았고 강무 통상 거 8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 지금 이거 나온 거는 이 메뉴가 여기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이때.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테스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시원찮았는지 세무유급에는 몇 번 등장 더 하더니 세무유급으로 안 내려와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만 작성하면 끝이고 자, 다음 2번. 다음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시오.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이루어진다.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자, 그럼 당사 제품 300만원, 시가 350만원을 거래처인 태성산업에 첩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얘는 그럼 시가로 간주 공급되어서 과세의 기타 칸에 들어갈 거고 예정 누락분에 증여는 예정 신고 때 누락된 자료라고 적혀 있죠. 다음 원재료 매입 세금 계산서 한 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세금 매입의 세금 계산서에다가 써주면 되고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500만 원을 지연 발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하였다. 그럼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이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연 발급밖에 안 되죠. 미발급이 될 수가 없죠. 자, 이외에 다른 기타 수익 금액 제외는 없다고 가정한다. 기타 수익 금액 제외가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기계장치 고정자산이니까 얘 둘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850만 원이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아래 업태 및 종목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며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92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먼저 첫 번째는 간주 공급 350만 원을 여기에 쓰고 원재료 세금계산서 매입한 거 350만 원에 35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500만 원에 5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은 끝난 거죠. 자, 그럼 가산세 계산을 하면 누락한 납부세액이 50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에 50만 원이 들어오고 지금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는 거니까 75% 감면이 되죠. 그럼 50만 원에 10% 하고 그리고 25%만 부과를 하면 12,500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당황했던 얘. 자, 얘는 자, 50만 원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미납 일수 하면 11,500원 나오네요. 이걸 컴퓨터가 날짜 계산해서 해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죠. 자, 그럼 영세율은 없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성 끝났고 자, 예. 예? 아, 지연. 그렇네. 자, 지연 발급이 하나 있었죠. 자, 얘는 500만 원의 기계장치 세금 계산서 1%가 그대로 가야 되고 자, 우리 과세 표준은 여기에 있는 얘가 이번 기간의 과세 표준이죠. 그럼 이 과세 표준에 대한 건데 문제에서 얘는 코드를 줬고 얘 코드는 이 코드고 그죠? 업태는 도매업이고 가전제품이고 얘는 제조업 기록 매체 복제업이고 그럼 수익금액 제외가 방금 입력했던 거 전부 다죠. 과세에서 850만 원이다.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둘이 구분하고 항상 여기 합계 금액하고 둘은 일치해야 돼요. 9번하고 여기 합계 지금 제가 합계라 말한 이유가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32번이거든. 근데 지금 31번이니까 근데 얘 둘이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지금 얘 둘이 9번하고 여기 합계하고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얘 끝이죠. 자 다음 결산 문제. 17년 12월 1일에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이 15만 원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17년 12월 2일에 부족액 15만 원 중 5만 원은 통신비 누락임이 밝혀졌고 나머지 10만 원은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부족했었네. 그럼 현금과 부족 처리했던 거였으니까 현금과 부족 지워주고 잡손실로 처리할 거죠. 그럼 부족한 거 알았으면 결산 때는 잡손실 비용이니까 차변에 잡손실이고 금액은 10만 원. 대변에는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이 있으니까 현금과 부족을 지워줘야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얘는 끝이고 자, 다음 2번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보험가입일은 17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보험료 120만원 7월 1일자 전액 납부했고 전액 보험료 처리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네요. 다 좋은데 한 개가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그죠? 월화 계산하라는 거 안 보이죠? 월화 계산하라고 안 하면 원칙은 일할 계산이에요. 근데 얘 빠뜨렸어요. 빠뜨려 겨우 1점 주는데 그래서 일할 계산 시켰겠어. 그죠? 얘를 3점 주고 싶어서 얘를 1점 뺐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무일급이라서 이거 이용하면 일할 계산을 하기가 쉽죠. 그죠? 일할 계산 할 거면 지금 얘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120만 원이면 지금 성급 비용이 이 금액만큼 돼야 되죠. 제가 잔머리는 좀 잘 굴려요. 세무이금은 쓸 수 없지만 세무이금은 쓸 수 있는 메뉴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만큼만 우리 보험료 취소시키면 되겠죠. 일할 계산한다면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대변에 자,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니까 800번대 보험료가 이 금액이고 차변에 상급 비용이다라고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60만 원 하신 분도 정답이에요. 60만 원 하는 것도 문제 없고 그리고 이거 입력했다고 틀린 거 없으니까 둬도 되고 찝찝하면 지우고 그죠? 자, 그럼 이 60만 원 하신 분도 정답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답을 60만 원으로 냈다가 사람들이 없어서 이걸 냈다고 이재기 신청을 해서 또 답을 두 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월화 계산이라는 말을 빠뜨렸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자,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7월 25일 외화 예금이 $10,000 있는데 25일에는 2,200원이었는데 12월 31일에는 이렇게 올랐네요. 그러면 오른 만큼이고 외화 예금이고 그럼 외화 환산 이익이겠네. 그럼 얼마 올랐는지 계산해 봐야겠네요. 자, 차변에 외화 예금이 올랐는데 오른 금액이 2,312.5원이고 2,200원이고 그럼 이 금액에 곱하기 $10,000 하면 112만 5천 원이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음 4번 다음 자산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등록한 후 여기서 산출된 감가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자료 입력 또는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제시된 자산만 읽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은 잘하죠. 지금 17년이니까 올해 취득한 거고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가액에는 운반비 70만 원과 설치비용 8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잘한 거죠. 안 돼 있으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 포함됐으니까 1,600만 원 그대로 쓰면 되네요. 그럼 고정자산 등록 먼저 가서 기계장치 코드 100번 인쇄기구 취득 연월일이 2017년 6월 4일 근데 여기서 정률법 체크해야겠네. 그리고 취득 단기 중 취득이 1600 내용 연수는 5년 그리고 얘는 기계장치니까 제조 그리고 업종은 13번.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해도 되고 그냥 계산자료 입력 쓸 거면 감가상각
왜 이리 많아? 지금 방금 한 개였죠? 이 금액이었네. 그죠? 그럼 이것만 계산 반영해서 그래서 500번대 얘 들어오기 위해서 전표 추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로 가서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4년 4월 1일 입사한 장국한 씨의 사원 등록 사항을 수정하고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에는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기본문제 부로 입력한다. 자, 일단 나이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남자고 배우자 있고 뭐 장애 없고 배우자는 350만 원 문제 없죠? 500만 원 이하고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걸릴 것 같고 자, 현재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 상관없죠?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되는 거고 아버지는 장애가 있고 어머니는 소득 없으시고 부친과 모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다른 소득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 왜 따로 사는지 특별한 말 없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다 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원천징수 가서 사원 등록에 장국한 씨, 자, 먼저 배우자 이정수, 다음 장남 장일남, 나이가 24살이네요. 열아홉 살이고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모친은 특이사항 없으시고 일단 두 분 다 65세 넘으셨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소득 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자, 아래 내용 보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고 국세청에서 조회한 금액이다. 전액 장국한 씨 본인 지출액이며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국한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있어 본인 전통시장 사용분 등 추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일단 본인 자동차 보험 문제 없고 기부금 문제 없고 배우자는 안 썼네요. 저 신용카드 문제 없고 장남 대학교 등록금 뭐 소득 금액 없으니까 문제 없죠. 장녀 운동 중 골절 치료했고 고등학교 등록금 문제 없고 아버지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고 고혈압 약 장애 있으시니까 장애든 경로자든 어머니는 미용 목적으로 하셨네. 어머니 이건 안 될 거고 하지만 뭐 소득하고 없으니까 종교단체 기부금은 되겠죠. 자, 그럼 종교단체 왜 지정기부금이네. 자, 장녀 부친 모친 의료비는 전액 장국한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다. 상관없고 의료비니까 본인 신용카드에는 위 본인 신용카드 결제액과 자동차세 72만 원이 포함된 거다. 그럼 여기에서 72만 원 빼야겠네요. 자, 장남 신용카드는 얘는 현금 영수증이네.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대중교통이 24만 원. 모친 어머니는 직불카드고 전통시장 사용액 빼고 써야 되겠네요. 참 보기만 복잡하게 만들어뒀네. 자, 그럼 보험료를 보면 본인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과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80만 원 하고 자,
의료비에서는 장녀는 일반 100만 원, 일반이 그 밖에 공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애 있으시니까 여기에 써도 되고 아래 써도 되고. 다음 교육비는 대학생이 700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이 120만 원. 다음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130만 원이고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이 200만 원이고. 자, 신용카드에서는 본인 거 1928만 300원에서 72만 원 자동차세를 빼면 1856만 300원. 이건 그냥 단순 꼬장이다. 그죠? 숫자 쉬운 숫자 줘도 되는 걸. 다음 장남거에 250만 원에서 우리 대중교통 거 빼고 226만 원을 현금 영수증에 쓰고 대중교통에 24만 원 써주고. 다음 모침 167만 원에서 전통시장 11만 원 빼고 직불카드에 156만 원 11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장국한시 연말정산 끝났다. 그죠? 자, 다음 2번. 다음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액 주주인 거주자 김다정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 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자, 배당 소득이고 뭐 전년도 거지만 원래 얘는 결의일이 결의일이 기준 날짜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하면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100번 이름은 김다정, 거주자고 배당 하면 내국법인 배당, 주민등록번호 없네요. 그럼 실명이든 뭐든 알 수가 없네. 자, 그럼 여기만 입력하고 다음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가서 지급을 4월 10일 날 김다정. 그럼 금액은 300만 원이다. 예? 뭐? 야, 이거 쓰라고? 고마워요. 네. 자, 난 방금 내가 위에 뭐 안 쓰는 줄 알고 뭐.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이죠. 자, 다음 이제 회사를 대전 상사로 이동. 72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매출액 내용에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21억 5,946만 원이고 이 중 2억 1천만 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이다. 접대비가 다음과 같이 계상되어 있다. 자, 전액 1만 원 초과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금액이면 나머지 300만 원은 미사용액이라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접대비 판관비에서는 만원 빼고 1만원 초과고 모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고. 자, 기타 사항에 접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금액 9,000원이 포함되었다. 이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다. 만원 안 넘었네.
그럼 아래도 안 나왔겠죠? 위에서만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 하면 300 맞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액 잘 들어와 있고 특수관계자 2억 1천만원 얘 금액도 일치하네. 그럼 너무 좋은데? 자, 그럼 여기에서 9천원 빼고 근데 얘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 끝났네요.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 9천원 상여 신용카드 미사용액 300만원 기타 사회 유출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나왔어요. 60회차 대회는 손 하나도 손 대면 틀리는 것도 있었어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 대표자 전순수가 가지급금 약정 없이 돈 빌려준 것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가수금도 있고 은행에 이자 내역이 있는데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번에 이거 적용해야 되네. 계산서상 인정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가서 당좌대출 이자율 계산되어 있네요. 자, 대표자 전순수 가지급금 불러오기 하면 자, 제대로 안 들어와 있네. 싫어. 자, 그럼 전기 2월 된 거 4,700 그리고 올해 대여해 준 거 2월 11일 날 1,800 그리고 회수한 거 11월 9일 날 2,200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이 순서 안 맞으면 금액이 틀리게 나와서 아마 싫을 거예요. 그죠? 다음 가수금에 가서 이것도 그냥 씁시다. 자, 이번에 가수 7월 6일 금액은 1,300만원. 자, 그럼 이제 얘 끝났죠? 당좌대출 이자율 우리 수정 못해요. 여기 경영 버전에서 4.6 알아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끝난 거네요. 회계 처리한 적 없으니까 조정 등록 가서 대표이사죠? 대표자 2456778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당좌대출 이자율이면 얘 안 써도 된다. 썼다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답안지 보면 답안지도 이 그림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당좌대출 이자율 쓸 때는 이제 쓸 필요도 없어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자, 정기 2월액 중에는 세무상 한도 초과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단기 지급액은 전부 현실적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다. 자, 총급여 및 퇴직급여 추계 1년 미만자가 있고 1년 이상자가 있고 이 미만자가 아래 체크해야겠네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2억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그럼 2억이고 인건비 중 생산직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500만 원은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다. 여기서 500만 원 빼야겠네요. 이따가 그리고 조정할 거고 자 기타의 당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럼 얘 제외자에 쓰란 이야기죠.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가입한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급여에 있으면 빼는 거예요. 기여형은 급여형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여형은 빼는 거예요. 그렇죠. 제외하는 여기에 써줄 거 지급 대상이 아닌 거에 기여형 가입자 급여는 빼야 되니까 쓰고 급여형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먼저 21명 3억 3천 1년 미만자 6명 3천만 원. 다음 상여금 2억 원 2천만 원. 임금 여기에서 500만 원을 빼고 그리고 4천만 원. 좀 까먹어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500만 원 상여 넣어놓고 자 그럼 이제 추계액이 2억 1억 5천. 다음 1번 자료 보고 기초는 1,500 그리고 지급이 감소 지급 적혀있네. 그리고 설정이 300 부인액이 200만 원. 그러면 이제 얘 작성 끝났네요. 그럼 얘 부인할 거고 추인할 거 없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3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다. 그죠? 자, 다음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부금 명세서 및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당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다른 문제 및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한다. 자, 장부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만 입력하고 단기분이 아닌 기부금 명세에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엄기부 같은 경우에 제외시켜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국군잔병 위문금품은 법정 기부금이고 임금 경로당 후원금 있죠? 경로당 후원 기부금은 얘는 비지정이에요. 그리고 법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나오게 되면 지정. 그리고 얘는 종교단체는 지정인데 만기가 내년이라서 얘는 제외. 삭제해야 돼. 여기에 해라고 적어놨잖아요.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자, 다음 이번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 차가감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럼 얘 반영시켜서 써야 되겠죠. 100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럼 6,800을 쓸 거고 세무상 2월 교섭금 중 미공제된 2월 교섭금은 15년 발생한 500만 원. 2월 기부금은 16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에 800만 원이 있다. 자, 전부 둘 다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블록2를 먼저 봐서 법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얘는 삭제할 건데 300이죠. 까먹을까 봐. 바로 가서 기부금 300만 원. 자, 그리고 자, 경로당 후원금 1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이제 조정 400만 원 끝났고 다음 아래 수정 눌러서 계산한 당기순이익 가산 조정은 방금 400만 원 조정한 거 더해서 6,800만 원. 송금 산입은 800만 원. 다음 기부금 조정 가서 2월 교섭금이 500만 원 지금 되는 거고. 자, 우리 과거 거랑 위치랑 번호가 좀 틀리죠?
6번, 18번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는 2016년 3번 지정기부금 800만원. 그럼 18번에 이월액 중 송금 산입액이 800만원 떴으니까 8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예, 끝이죠. 자, 답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 서주 2월 교손금 계산서에 관련한 사항만 작성하시오. 자, 세무상 교손금 내용이 2007년 전 2월 교손금은 없다. 자, 지금 얘는 17년도 거라서 2009년부터 10년이니까 우리 7년도 거는 끝난 거고 2009년도 거는 아직 살아있는 거고 14년은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본 문제에 하나여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줄 것 없죠.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의 60%만 지금 되는 거죠. 회생 계획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이월 교손금 소급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당사는 장부 등 증빙을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 동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교손금은 없다. 2017년 각 3년도 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며 단기에 공제한다. 그럼 64, 24, 2,400만 원이 2월 공제시킬 거고 2014년에 채무면제 이익 1,000만 원이 발생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과 진입금 명세서에 동 금액을 2월 교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불산입했다. 얘는 교손금 보전할 때 쓰겠다는 의사표시가 입금불산입하면 그거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기간에 정함이 없이 옛날 거부터 해온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2월 교손금 탭으로 가서 자, 옛날 거부터 써가는 거예요. 2017년 12월 31일 2억 7,152만 2,460원인데 지금까지 공제받은 게 이 금액이고 기한 내 무후는 일단 한 번에 정리할게요. 2019년 12월 31일 날 이 금액이고 기공제액은 그리고 2014년 906만 5,800원 얘는 공제된 게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얘가 기한 경과된 건데 보존되는 거 빼고 기한 경과 쓸 거라서 이중일 안 하려고 여기에 그럼 교손금 보존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정이익 한 건 옛날 거부터 1,000만 원 넘죠. 지금 얘가 그러면 1,000만 원 얘 써주고 얘 기한 내 지우면 기한 경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이면 4천만 원이니까 이 금액만 쓰고 나머지를 아래 쓸 거예요. 중소기업이라고 했다면 중소기업이라면 이 금액이 100% 다 되니까 이 금액하고 4천만 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올 건데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00만 원만 되죠. 근데 이 시험 나왔을 때도 80%라서 2,800만 원 되어서 여기에 써주고 끝이었어요. 70%였나? 80%였나?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4,000원 쓰면서 4,000이니까 얘 넘기고 아래 써가지고 많이 감점 받은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에요. 얘는 다 기한 내잖아. 그죠? 자, 이제 이론 문제로 갑시다. 자, 1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하에서 유형자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KIFRS는 뭐든 그게 다 비슷해요.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역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감가상각은 그죠? 자, 내역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의 수량이 내역연수다. 맞죠? 잔존가치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역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얘가 잔존가치고, 회수가능액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취득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이건 좀 생뚱맞은 이야기죠. 우리 회수가능액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평가 재평가를 한다면 그 해에 감가상각한 장부 금액하고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데, 이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실현 가치 중에 큰 거 한다. 이런 거 이야기했던 기억나시나요?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든 IFRS든 같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결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올바르게 회계 처리한 것은 장부상 수량은 2,000개, 실제 수량은 1,500개, 장부상 단가는 4,000원, 단위당 판매 가능 금액은 5,200원, 단위당 판매 비용은 1,500원, 단 재고자산 감모는 전액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 자, 그럼 일단 수량은 줄었죠. 감모 손실 생겼고, 자, 그리고 평가 손실도 순실현 가능액이 5,200원에서 1,500원을 빼면 3,700원인데 장부에 4,000원이니까 300원의 평가 손실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수량 결정과 단가 결정에서 순서는 항상 수량을 먼저. 그럼 4,000원짜리가 500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5사 20이니까 200만 원. 이해가셨죠? 그럼 일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 분계 200만 원인 1번, 2번으로 줄어들었네요. 이해가셨죠? 1번, 2번으로 줄어들었으면 끝났네? 2번은 왜 평가 손실을 안 했을까? 그죠? 자, 그럼 지금 300원씩 내린 거는 이제 수량을 1,500개 내렸으니까 1,500개 곱하기 300원 하면 45만 원 내렸죠? 그럼 45만 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우리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무튼 얘예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세무의 자본 총액은 자본금 1억 원뿐이다.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5,000주는 주당 7,000원에 매각하고 50주는 소각한 경우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자, 우리 자본금이 1억이었는데, 그죠? 자본 총액이 얘밖에 없었는데 자기 주식을 6,000원에 취득을 해서 50주는 7,000원에 매각했대요. 그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를 하나요? 자, 결론은 똑같죠. 자, 자본 총액에서 자, 우리 50주 먼저 이해 생각해 볼게요. 자, 50주가 소각을 했죠. 자본이 줄어들 거죠. 그죠? 그럼 얼마가 줄어들죠? 5,000원씩 해서 50주 25만 원 줄어들겠죠. 얘는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죠. 얘는 자기 주식 움직이는 것 결론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1억에 25만 원 빼면
9,975만 원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중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 한글 잘 봐야 돼요.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이에요. 그죠? 1번은 한 주를 두 주로 분할한 거는 자본금은 그대로고. 그죠? 나의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였다. 이익잉여금 적립하는 것도 자본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죠. 자, 다는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대요. 현금 배당도 자본금은 손댈 일 없잖아. 미지급 배당은 돈만 주고 이익잉여금을 줄이니까 자본금 붕괴 나올 일 없죠. 그럼 나의 주식 배당한대. 얘는 무상증자라서 대면에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가나다.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 5번.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12월 31일 현재 개정 내용이다. 17년 아래의 건설기계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기계장치는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 적용한다. 국고보조금은 건설기계 취득 시 즉시 수령하였다. 건설기계 취득원가는 200만원, 17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은 80만원, 12월 31일 현재 국고보조금 계정 잔액은 60만원, 12월 31일 건설기계를 110만원에 처분하였다. 엄청 친절하네. 우리 기계장치 취득원가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과 국고보조금을 알려줬죠. 그럼 이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죠? 지금 140만원이 차감 계정 달려있으면 60만원짜리죠. 그죠? 얘도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고 얘도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잖아. 항상 장부가액 찾아라 그랬죠. 그럼 장부가액은 60만원.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어? 110만원. 그럼 50만원 이익이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친절하네. 이거 안 줬으면 계산하고 있을 뻔했는데 12월 31일 이걸 줬기 때문에 좋은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다음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간접원가는 특정한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이다. 맞죠? 간접이니까. 2번 경영자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해 과거 지출된 원가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매몰 원가 역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아니죠.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죠. 2번은 틀렸고 3번에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 총원가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이다. 맞죠? 4번에 회피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7번. 회사는 결합제품 ABC를 생산하고 있다.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쭉 있는데 아래에 결합원가 배부는 12만원, 원가 배부는 순실현 가치법을 사용한다. 순실현 가치법인데 단위당 가격 없고 총 판매 가치 좋네. 그럼 여기에 추가 가공 원가를 빼면 되죠. 그럼 자, 여기다 쓸게요. 자, A는 빼면 15만 7,500원, B는 32만 5천원에 16만 8천원 빼면 15만 7,500원. 다음 C도 22만원에 8만 5천원 빼면 13만 5천원. 자, 얘 다 더하면 얼마죠? 42만원. 자, 그럼 이제 12만원을 자, 물어본 건 A 거 물어봤죠? A 거 물어봤으면 15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기로. 그죠? 공 두 개씩 떼는 건 자유고, 안분하는 게 얘네들 합쳐서 이 금액 중에 A는 얘다. 이 비율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만 원에 곱하기 157 500 나누기 45만 원 하면 4만 2천 원. 맞죠? 아닌데? 아, C가 결합원가구나. 아,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난 전체가 12만 원인 줄 알았어요. C가 12만 원이네. 아, 그럼 산수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얘는 그럼 지금 내가 필요로 한 게 얘라고 했을 때 곱하기 이거 한 게 12만 원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문제를 끝까지 안 봤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하면 12만 원 곱하기 45만 원 나누기 13만 5천 원을 하면 4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얘는 40만 원. 그럼 40만 원 가지고 다시 15만 7,500원 45만 원 이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0만 원에 15만 7,500원 나누기 45만 원 하면 14만 원이 되네요. 그죠? 그럼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8번 주식회사 한결은 직접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시오. 자, 예산이 있고 실제 발생액이 있고 예산 조업도가 있고 실제 조업도가 있네요. 그럼 60만 원을 30 예산 조업도로 나누면 배부율이 2가 되네요. 2를 가지고 실제 조업도에 곱하면 56만 원이죠. 56만 원 예상했는데 62만 원 나왔으면 6만 원 작게 배부했네요. 그래서 답이 3번 6만 원 과소 배부가 되네요. 자, 다음 9번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비례배부법으로 만약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경우 매출 총이익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그럼 지금 과소 배부했다는 건 200만 원이 더 나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총원가 기준법에서는 얘 전부 다 하면 1000만 원이다. 그죠? 1000만 원 중에 매출 원가가 600이면 60%, 120만 원을 매출 원가를 쓰는데, 그런데 얘를 전부 다 매출 원가 2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80만 원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80만 원 늘어나게 되면 이익은 80만 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80만 원 감소가 되네요. 그죠? 자,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품 A의 제조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인가? 땅땅땅땅땅땅. 자, 읽으셨죠? 자, 그럼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가 배부되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단기 직접 재료비를 구해야 되죠. 그럼 직접 재료비 구하려고 지금 얘를 본 건데,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먼저 제조 간접 원가가 500만 원에
25%라고 했죠. 그러면 500만 원에 25%면 125만 원. 자, 얘가 제조 간접비고. 그럼 우리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래요. 그러면 자, 지금 제조 간접 노무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0.8을 하면 125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5만 원을 0.8로 나누면 지금 직접 노무 원가는 156만 2,500원이란 말이 되죠.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서 얘 둘이를 빼면 직접 재료비는 얘 둘이 빼면 218만 7,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직접 재료비 구했으니까 기초의 단기 원재료 매입액 합치면 400만 원에서 사용한 이 금액 빼면 나머지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400에서 얘 빼면 1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네요. 이런 스타일을 초등 4학년인가 5학년에서 이 비슷한 스타일 문제 봤는데 천재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아 학교에서. 그죠? 자,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다음 중 근로소득자가 2017년 지출한 특별세액공제 내역에서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적용률이 가장 높은 내용은? 자, 2,500만 원의 종교단체 기부금 중 제가 이걸 1,000만 원이라고 바꾼 게 2천만 원 1,000만 원 내렸어요. 좀 기부 많이 하라고. 원래 15%인데 1,0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30%를 해줘요. 근데 이때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였다가 이제 그래서 얘는 30%고, 자, 이번에 우리 보장성 보험은 12%죠. 그죠? 보장성 보험은 12%. 자, 그리고 딸의 안경 구입비, 의료비는 15%죠. 15%예요. 자, 그리고 학교도 15%죠. 그죠? 그러면 얘가 30%니까 압도적이네. 제일 낮은 거 물어봤으면 보장성 보험. 만약에 1,000만 원 이하 금액이었으면 이 세 개가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제일 높은 금액이 되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천재지변 등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법인세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가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당연히 지금 얘는 천재지변 제외하고 추계 결정하면 신고 안에서 주여 비슷하게 맞춰서 때리나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사회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송금불산입하여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리사이클 안 돌게 해주는 거예요. 대납해 줄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2번 맞고, 자, 3번 유보 차감조정 유보의 소득 처분은 조세 부담의 영구적 차이이므로 차기 이후에 당초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에 거 몰라도 이거 보면 알겠네. 그죠? 우리 이제 유보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 유보는 일시적 차이로 언젠가는 추인되는데 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얘는 기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임직원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부과하고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우리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전부 다 원천징수 하는 대상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다음 13번. 자, 주식회사 세무는 내국 법인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현물 출자 받았다.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시가는 130만 원이고 토지는 120만 원이다. 주식회사 세무가 주식을 발행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현물 출자죠. 회계 기준은 주식시가, 법인세법은 토지시가. 그러면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럼 1번 송금산입 토지 만원, 10만원의 차감조정, 유보조정,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토지 내려라고 할 거고, 입금산입 주식발행 초과금 10만원은 기타 사회 유출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맞아요. 기타라고 해도 되는데 나중에 얘는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도 처리를 해요. 자, 그리고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 3년도 소득금액에 변동이 없다. 왜냐하면 차감조정과 가산조정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세법은 120만 원.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 전체의 1% 맞죠? 이번에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얘가 제출 불성실 적혀 있는 거죠. 0.5%죠. 여기는 안 적혀 있나? 예. 그죠?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의 3%로 가공 세금계산서, 이건 참고로 발행한 사람도 3%, 그걸 매입한 사람도 3%를 둘 다 부과해버려요. 가공 세금계산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가라 세금계산서 있죠. 자료 파는 사람들 그 행동하다가 이제 잡히면 그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양쪽으로 맞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얘는 수익금액의 1%. 과세 표준이에요. 부가세법 보시면.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자, 다음 15번. 다음 소득세법상 교통금과 2월 교통금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교통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주거용 건물은 되죠. 제가 사업용 상가 건물만, 이제 사업용 건물만 타소득에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주거용 건물이니까 1번은 틀렸고, 다음 2번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 2009년부터는 10년, 2021년부터는 15년. 그래서 제가 2011년 거부터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이때는 이제 10년 지나도 어차피 19년이니까 지났죠. 지금 현재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11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3번에 교통금 및 2월 교통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교통금이 발생하고 2월 교통금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교통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교통금 공제하고도 남아야 옛날 거 손대로 갈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추계신고나 추계조사 결정의 경우 2월 교통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추계에서는 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